장하길 TV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국민 여러분, 장하길 목사입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사파가 득세하는 한국 문화 권력자 주사파, 이거에 대해서 세 사람의 대한민국의 그 지식인들이, 정신적 스승 노릇을 하고 있는 지식인들에 대해서 세 사람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과연 이 문학, 비평, 평론, 이런 인문학을 통해서 시대를 저항하는 그 지성인들의 이상세계를 다 장악을 당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상에 대한 욕구와 의식세계가 다 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성인들은 저 주사파가 아니겠지, 좌파 세력이 아니겠지, 이런 생각으로 저들이 가르치는 거를 가감없이 다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까지도 지금 완전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나 자유시장 경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또한 기독교의 입국론이 다 무너져 보는 거예요. 기독교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이 세워졌는데 지금 한국교회도 다 병 들어가고 있는 거죠. 종교계까지가 다 병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자,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문제를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의 그 문화계를 장악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려서 세 번째까지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존경한다고 외친 신영복, 이 사람에 대해서 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요즘에 윤석열 물러가라고 외치고 있는 대학교의 교수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저들이 왜 저런 소리를 외치고 있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 이런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한국의 지성인이라고 불리는 지식인들이 이제 완전히 좌쪽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우리 아이들이 저런 선생들 밑에서 교육을 받고 있구나. 이거를 보면서 가슴을 쳐야 되지 않나요? 자, 그러면 오늘 신영복이라는 사람을 봅시다. 이분은 우리가 알듯이 시대의 스승이라고 자기들이, 이 주사파 세력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굽니까? 시대의 주사파에서는 시대의 스승이라고 하고 있고, 진보학계 대표의 경제학자이고 문학가입니다. 성공회 대학의 교수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은 1968년도 통역당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받아서 20년 동안 살다가 가석방되기도 했죠. 1975년도 월남 패망 당시에 억류했던 한국 외교관 석방 협상 때에 북한이 교환 대상으로 지목한 핵심 주사파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북한이 아주 이 신영복 씨를 어떻게 하든지 석방시키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거죠. 2016년도에 공개된 베트남 억류 공관원 석방교섭 회담 문서철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은 1968년 당시 김종태, 김진락, 이민규 등이 월북해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돌아온 뒤에 통일혁명당을 결성해서 남한에서 반정부, 반국가적 활동을 한 간첩단 사건에 관여되어 있는 사람이죠. 여기 보십시오. 통역당 간첩 수사 보고서 중 그 읽어보면은 그 맨 위에요. 저 북한의 지령이 쭉 있고 내려와서 그 밑에 보면 신영복이 있어요. 신영복. 오른쪽에 보면 그 신영복 씨 옆에 이제 이렇게 쭉 연결이 돼 가지고 이게 밑에까지 다 하부조직까지 보면 이화여대, 기독학생, 서울대, 물리대, 뭐 상대 이런 게 쭉 연결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통역당 간첩에 관여됐던 사람이 바로 이 신영복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 평창 올림픽 개회식 그 리셉션 환영사에서 문재인 그 씨가 한 얘기 가운데 보면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그냥 하나의 좋은 스승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상가라고, 사상가. 공산주의의 아주 그
자기의 스승이라고 일컬었던 사람이 바로 문재인이라고요. 이런 사람들에다 빨리 특검하든지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겨울철 옆 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것을 정겹게 일컬어 원시적 우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잖아요. 자, 그리고 신영복이 끼친 문화적 혁명에 이제 하는 글씨체, 이 서화죠. 사람이 먼저다. 이게 신영복이가 주장한 거잖아요. 이게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중심인 나라를 세운다고 한 게 이게 북한의 헌법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다. 이 문재인이가 이걸 주장했는데 사실은 2012년도에 대선에서 문재인 선거 슬로건으로 사용한 것이 이 서화의 사람이 먼저다. 이게 바로 북한 고위급 대표당 박문수의 찰련 배경에 서화 통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써서 이게 이제 내놓기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신영복이 끼친 문화적 형태 글씨체를 보면 여기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국가정보원의 원훈서 거기 교체했죠. 여기도 정보원에 이것도 교체했는데 나중에 이거 써놓은 거에 보면 처음에 이게 썼을 때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 이게 신영복 글씨체로다가 이걸 썼다. 이제 현재는 이게 이제 원훈석이 이제 밑에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밑에 걸로. 소주에서 이게 처음처럼 서화도 이것도 바로 이 신영복의 그 글씨체죠. 그리고 신영복이 끼친 문화적 영향에서 보면 대통령의 이 기록관에 이렇게 현판에도 애국지사 홍범도의 묘, 이렇게 묘비문에도 이 사람의 글씨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그 2021년도 서울경찰청 비전표 각종 현수막에도 이제 이분의 글씨체가 들어갔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면 이 사람이 암암리에 문화적으로 세상의 경찰청 비전표까지도 이 사람의 글씨를 쓸 정도면 지금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노리고 있느냐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모란공원 민주열사 추모로에도 추모 비문에도 이렇게 써 있고, 그 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비문에도 신영복 글씨체가 그대로 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의회 현판에 전에 사람 중심, 민생 중심 의회 할 때 이 신영복 글씨체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영복 공원 묘소에도 이제 신영복 공원의 더불어 숲길, 이 더불어라는 단어가 이게 이 신영복이가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밀양의 신영복 묘소, 그러니까 이 더불어라는 이름이 어느 당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런 사상적 배경이 다 숨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 15일 날 신영복 교수 연결식에서 이 이재정 씨하고 이제 문재인 씨가 한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신영복 교수의 가르침을 지키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그 사람들 밑에 보면 문재인, 이민영, 고문정 국회의원이었죠. 박원순, 조희연, 이재정, 안희정, 정운찬, 노희찬, 유시민, 도종환, 박원숙, 안경환, 공지영 소설가, 공연연출가 탁현민, 안철수도 여기 들어가 있었어요. 김재동, 윤도현, 변진섭. 그러니까 이렇게 이 좌파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불의한 재판으로 선생님의 몸은 가둘 수 있지만 선생님의 지성은 가둘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재정 씨가 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던 사람의 한 얘기 가운데 선생께서 나에게 처음처럼을 주시고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우공이산을 주었고 우리 당에 더불어라는 이름을 주고 가셨다. 선생의 더불어 정신, 공존과 연대의 정신을 늘 간직하고 실천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 신영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한을 옹호하고 미국을 비난한 그런 말한 것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전향을 일찍 했어요. 물론 사상을 바꾼다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고 밖에서 사회 활동을 하는 가족들이 그게 좋겠다고 권해서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서 다른 사람 다 사형을 집행하는데 이 사람은 나왔거든요. 근데 자기는 전향을 한다고 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나와서는 나 전향한 거 아니야. 밖에 나와서 사회활동가로 일하는 게 좋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내가 그렇게 하고 나온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한민족은 주체성과 개방성의 두 축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북한은 주체성을 강화했으나 남한은 민족의 주체성을 잃고 종속화되었으니 미국에 대한 환상을 청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무슨 얘기죠? 미군 철수, 미군을 없애자, 북한의 주체성을 따르자, 이 얘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북한이 한국과 같이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국적 질서의 중하위권에 종속되는 과정을 밟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미국과 상관없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끼리,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한반도의 전쟁 위험이 미국으로부터 올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북한은 7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주장했으나 미국이 늘 기피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미국은 상당 기간 한반도 평화정착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한미일 공조체계를 남북공조체제로 전환하고 자주적 외교를 펼쳐나가야 한다. 미국이 사실은 우리 와서 전쟁 한번 일으킨 적 없어요.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온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서 이런 일을 했다. 그래서 미국을 이제 이렇게 디스하는 거죠. 이렇게 공격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북한 체제는 자본주의 제국의 적대와 봉쇄, 그리고 중소의 간섭에도 불구하고 민족자주 자력강생의 기초 위에 사회 정치적인 안정과 전후의 경제적 회생을 이룩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제창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잘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남한은 지금 잘못해서 못 살고 있다는 거고 북한은 너무 잘해서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게 잘 사는 겁니까? 그래서 막시즘의 혁명의 유일한 길은 자본주의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는 기독교가 먼저 붕괴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든지 공격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찰스 리히가 이런 얘기했어요. 혁명이 오고 있다. 개인과 함께 문화와 함께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장한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넘겨서 보면 현재 자본주의는 소멸의 시작이고 붕괴가 시작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본주의가 인간의 문제, 다시 말하면 빈곤, 질병, 무지, 환경, 나태 등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나라든지 자본주의는요, 5%에서 8%가 실직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살고 있어요. 5%와 8%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국가나 또는 세금을 좀 더 내서 5%에서 8%만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면요, 전 국민이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 안에서 모두가 다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했던 게 교회 역할을 했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운동을 펼쳤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다 잘못된 걸로 여기고 공산주의만 옳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평등히 일정하게 국가가 다 자본을 들여서 모두가 골고루 다 나눠 먹게 합니까?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재산이나 모든 수익을 국가가 가지고 다 공동으로 나눠주는 것이고, 사회주의라는 것은 개인이 사업을 하지만 모든 이익금을 다 국가가 가져가서 공동 분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이 다른 거예요. 내가 일을 하는 소유권은 가지고 있는데 모든 이익금이나 세금으로 다 뺏어가는 게 사회주의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자본주의가 빈곤, 질병, 무지, 환경 등을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주의적 시도가 실패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주의의 긍정성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이 있는 한 그 장점은 역사 속에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자본주의는 무조건 틀렸고 공산주의는 조금 잘못된 거 있지만 이거는 다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화 막시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메시지를 남기죠. 비관적으로 가정은 따분하고 숨막히며 강요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다 강요적인 가정을 파괴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머니와 아버지는 꼴불견이다. 어머니, 아버지 신뢰하지 마라. 가정을 띄어나가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혼은 이해할 수 있고 정당화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해서 가정을 포기시키는 이런 역할을 주장했던 사람이 신영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반대한 사람이 신영복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지식인으로 지금 모시고 강의를 듣고 이분들이 주장하는 글을 읽고 우리 젊은이들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문화막시즘. 대한민국의 문화혁명에 의한 주사파들이 다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문화, 이 막시즘이 이게 참 큰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조정래. 이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이 조정래가 누구냐 잘 알 거예요. 이 사람은 소설가이고 반일주의자이고 그리고 2017년도에는 은관 문화 훈장까지 받은 사람이고 정치적으로는 좌편향된 그런 역사 왜곡 논란을 일으킨 사람이죠. 그게 뭐냐면 태백산맥. 잘 익숙하게 알 거예요. 태백산맥.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국혁신당 공동후원회장으로 있어요. 문성근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의 저서 20세기 한국 현대사 3부작인 대하소설 태백산맥이 있고 그 다음에 아리랑, 한강 이런 1500만 부 돌파로 한국 출판사상 초유의 기록을 수립한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일본 유학을 갔다 오면 무조건 친일파가 된다. 반민 특위를 부활시켜야 하며 이러한 150만 명의 친일파들을 징벌하는 법을 만들어 단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조금 가까우면 다 친일파로 몰아서 이런 걸 단죄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그 문학을 쓰고서 이런 한국의 소설을 쓰는데 이런 소설 같은 내용이 과연 대한민국의 역사적 사실이냐. 그러니까 태백산맥 소설을 제가 한번 보면 한국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날조하고 이념을 조작한 허구적 사상 소설입니다. 그러나 이 책을 많은 젊은이들이 읽고 대한민국의 역사 왜곡간에 다 빠져버린 거예요. 특히 역사적 묘사가 굉장히 디테일해서 사실적인 역사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독자들이 이걸 읽다 보면 왜곡된 역사와 그리고 공산주의에 대한 미화 이런 것에 대해서 미혹을 받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굉장히 좋게 얘기하거든요. 그럴듯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 보면 제가 쓴 역사적 자료는 객관적인 것이다. 국가편찬위원회에서 다양한 직관, 진보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쓴 책을 중심으로 해서 명확한 자료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적 사실은 명확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거짓된 겁니다. 한번 훑어볼게요. 이 소설의 줄거리를 보면 여순 반란 사건 있잖아요. 그리고 6.25 전쟁 직후까지 전남 보성군 벌교읍을 배경으로 좌우익 간의 갈등과 빨치산의 주인공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순 반란 사건 중 태백산맥의 소설에 거기에 보면 등장인물이 공산주의자 영삼진, 민족주의자 김상우, 중도 김보무 이렇게 이제 등장을 시키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일부에 피비린내 나는 정부군의 좌익 색출, 염상진의 빨치산 해방구를 조직했다. 그것을 저항하기 위해서 북쪽은 농지개혁을 했고 남쪽은 지주의 횡포로 농민이 좌절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농지개혁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가 반대로 쓰고 있는 거죠. 또 3부에 가서는 6.25 전쟁 당시 민간인들을 좌익으로 몰아서 살상한 정부군을 횡포했다. 김보무는 미군의 살인방화를 보며 인민군에 입대했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4부에 가서는 빨치산의 투쟁, 염상진은 자폭하지만 추종 세력들이 새로운 혁명의 결의를 다짐했다. 이런 식으로 태백산맥을 썼습니다. 근데 이 내용의 문제점을 제가 보면은요, 태백산맥 내용의 문제점을 보면 첫째는 공산주의자들을 도덕적으로 완전무결한 혁명가로 묘사했어요. 공산주의자들은 아주 도덕적으로도 흠결이 없다. 완전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반대로 우파는요, 모든 인간의 말종,
인간의 말종들이고 이승만은 반민주적 인사다 이렇게 몰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보면 이 우파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는 게 보수 세력들이 지금 왕따 당하잖아요. 젊은이들에게. 젊은이들이 안 오잖아요. 이게 이런 사상 속에 거짓된 역사를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미군을 인종차별주의자라고 평가를 하고 무자비한 성폭행범으로 그리고 학살범으로 묘사를 했어요.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이 나라를 공산주의로부터 막아주기에 왔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쁘게 표현한 거죠. 북한적 입장에서. 세 번째 가서 인민군이 저지른 학살이나 행파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어요. 인민군이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행패를 부는 거. 그 정말 엄청난 사람을 죽였잖아요. 이 공산당이 이제 북한으로 쫓겨가면서 상상을 초월하게 사람을 많이 죽였는데 이런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와요. 오히려 정부군 미군의 범죄만 강조하고 있어요. 이 태백산맥이라는 것에. 그리고 빨치산을 모본 집단 의적으로 표현했어요. 의적으로. 그래서 지주의 집을 털어서 선물을 나눠주는 이런 것을 묘사해 가지고 아주 이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이다. 없는 사람들에게 있는 사람 거 뺏어서 뭐 이렇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참 어찌 보면 홍길동 전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책을 쓴 거죠. 그리고 이 허구성에 대해서 보면 소설의 배경인 벌교에서 일어난 일은 모두 거짓이고 공산주의를 미워한 것이다. 이게 이제 이 태백산맥의 허구성이에요. 사실적으로 쓴 게 아니고 공산주의를 미화하기 위해서 쓴 책이라는 거예요. 2006년 세명대 미디어 창작학과 4학년 학생 지도교수가 강옥경인데 이 사람이 당시 생존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태백산맥의 역사 왜곡을 추적한 벌교의 진실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도 했어요. 여기 보면 제가 볼게요. 소설 내용에 이제 거짓된 걸 볼게요. 빨치산들이 벌교, 유로민 점령 후 해방구 선포. 여기는 우리 구역이다. 그래서 주민들이 대환영한 걸로 나온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그런데 생존자의 증인의 사실적인 증인을 보면 밤중에 주민들을 모아서 뒤에서 총을 쏴서 15명을 사살시킨 거예요. 이 공산주의자들이 빨치산의 사람들이 모아놓고 뒤에서 총을 쏜 거예요. 그 15명을 죽였고 그리고 친일파 출신들이 횡포에 못 이겨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빨치산에 들어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주민에게 식량 옮겨달라며 끌고 갔다는 거죠. 이 식량 좀 옮겨줘. 그래서 그들에게 끌고 가서 거기서 사살을 당했거나 다행히도 탈출한 사람들이 증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이 태백산맥은 거짓된 허구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가서 본 이 허구성에 대해서 소설에서 이승만의 농지개혁 사실을 왜곡했고 대한민국을 악독 지주들이 횡포가 있는 나라로 묘사를 했어요. 사실 우리나라의 그 지주들이요 땅을 다 내놨거든요. 그 토지개혁하는 걸 보면. 그래서 소설 내용에 보면 북한에서는 농지개혁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만 남한에서는 지주들이 땅을 빼돌리고 그리고 지주의 횡포가 심각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승만의 농지개혁은 유상 매수했고 유상 분배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저들에게 네가 농사 져서 세금을 내는 것처럼 몇 프로씩 이렇게 내면 그 전에 지주에게 이렇게 대농을 해주는 것처럼 농사를 져주고 그리고 그 주인에게 주잖아요. 그리고 일부를 자기가 먹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 지주에게 주는 것이 농지값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유상 매수를 하게 하고 유상 분배를 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소작농의 92%가 농지를 소유한 거예요. 북한이 6.25를 일으키게 되면은 농부들이 들고 일어날 거라고 했는데 안 일어났거든요. 왜 그러냐면 오히려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군과 싸운 거예요. 공산주의자들과. 그러니까 이 태백산맥은 거짓됐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책 속에 잘못된 역사를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굉장히 위험한 거다. 그래서 마음대로 해석하라고 해라. 해석은 독자 마음 아닌가. 더 이상 할 말 없다. 이렇게 이제 이 태백산맥을 써놓고 나서는
이 백렉청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기 보면 이 허구로 이 모습을 조정래가 이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정래의 다른 작품을 보면 사실을 조작하고 과장하는 수법을 사용해서 일제와 대기업에 대한 분노와 염증을 유발시키는, 그러니까 은근히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선동질을 하는 거죠. 이 글로다가. 그 아리랑은 일본 제국주의의 잔혹성을 막 기록했고, 허수아비 춤이라는 책은 재벌 기업의 탈법과 불법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기업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본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런 글을 썼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언론의 반응에 보면 한국일보에서는 본질적으로 허구인 문화작품에 대해 결말 부분과 인물 해석 문제 삼는 것은 검찰권의 남용이다, 이렇게 한국일보가 이렇게 썼고요. 중앙일보는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라있는 소설책까지 이적 출판물로 분류하라는 것은 본말 전도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 보면 언론계까지도 여기에 넘어갔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넘겨서 보시면 태백산맥 문학관을 보십시오.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도 못 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전남 보성군 벌교읍에다가 이런 문학관을 엄청나게 이렇게 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그 잔인한 소련 연방 체제를 구축했잖아요. 막스, 레닌, 토르츠키, 스탈린 이런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막스 사상 안에서 친화력 문화 막시즘을 일으킨 사람이 그람시, 안토니오 그람시, 루카스, 마르크제, 그 다음에 막스 사상 안에서 전부 다 이런 이 미국을 넘어서 한국에까지 이게 들어온 거죠.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면 막스가 실행하고자 하는 사회 전체적인 그 사회주의는요, 가정을 파괴하고 사유재산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파괴하고 국가를 파괴한다. 그래서 국가 전체가 결국에 가서는 강제노동 수용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문화 막시즘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사회주의로 가고 있는 엄청난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대한민국에 이렇게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한국의 문화, 이 사회주의로, 공산주의 체제로 완전히 지금 가고 있고요. 학생들이 거기에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마감하는데, 우리는 다시금 이 보수 우파, 자유민주주의를 선봉하는 학자들이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도 교육을, 그리고 글도 제대로 써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특별히 오늘 이런 장학일 TV의 방송을 보면서 여러분 모두가 좋은 사람들을 추천해 주시고, 그런 분들을 연합을 해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돼요. 지금 현 정부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밑에서부터 이 보수 우파의 학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이 나라를 교육부터 새로워져야 합니다. 교육계를 새로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계도요, 지금 우리 교계도 다시 말씀하지만 WCC, NCCK, 그 다음에 WEA, 그리고 뭐 로잔대라든지 이런 국제적인 이런 거에 전부 다 이런 사상적으로, 문학적으로 이게 다 문화 막시즘에 넘어간 거예요.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되니까 우리 교인들이 깨어 일어나야 되고, 지식인들이 깨어 일어나야 되고, 젊은이들이 다시 한번 공부해서 진실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딱딱한 강의인데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